안녕하세요. 신통일 한국 언론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6년 3월 18일 언론들의 길잡이 162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강으로 선미성안에서 보는 역사의 목표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미래 비전을 종교, 역사, 문화 등을 통해 노래하는 문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섬기는 한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학적 서술이 담긴 역사적 노래이며 한편의 이야기이고 시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국 시간 3월 16일 그래미상에 이어 오스카상으로 캐대헌이 이관왕을 석권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감독은 한국인과 전 세계인에게 바친다라고 말했으며 수상받은 주인공은 흰 바탕에 무궁화꽃으로 수놓은 흰 옷을 입었으며 수상 후 국밥을 먹은 사진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열풍, 즉 K컬처가 대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월드들의 길잡이 157번째 때 한류의 열풍이란 주제로 이 시대 주례인 캐대헌 속에 한국 문화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첫째 심정 문화이고 둘째가 공동체 문화이고 셋째가 평화를 위한 책임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캐대헌이 오늘날의 K컬처, 즉 한류의 그러한 중심선상에서 참으로 이 캐대헌의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 보는 선미사관에는 인류 역사의 끝날, 즉 역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락 이전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선미성안이 보는 역사의 목표이자 역사의 끝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 번성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선미성안은 역사의 주체를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동안 신이 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책임 맡은 인간들의 실수가 있어서 길어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도달하게 될 필연적 역사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너무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냐라고 그런 세상이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로 바꾸면 애천애인 애국의 세계가 됩니다. 즉 애천애인 애국은 아주 이해하기도 쉽죠.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서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인간들이 형성한 나라들끼리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세계의 개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창세기의 축복을 3대 축복을 이루면서 인류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세계평화 인류 공영을 이룬 애처내인 애국을 기반으로 한 공생, 공영, 공의 지상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끝날이고 이게 역사의 종말인 것이죠. 아주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끝이죠. 즉 공생은 경제적 지향 이념으로서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뜻하고 공영주의는 정치적 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정치 이념이며 공의주의는 윤리적 지향 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실천하는 윤리적인 이념으로 종교, 인종, 국가의 장벽을 넘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생주의를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소유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가의 소유를 강조하고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죠. 지금부터 소개드릴 공생주의는 자본주의 개인 소유와 사회주의 국가 소유의 양 측면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크게 사회의 공동 소유와 개인의 적정 소유 개념으로 그 맥락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동 소유란 부모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자녀인 인간들이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 만물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개인의 소유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전체 목적과 개인을 생각하는 개체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적정 소유란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생주의의 적정 소유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적정의 양을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때 공동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에 개인의 적정 소유를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량을 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설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전체 목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터전 위에서 양심에 따라 적당한 개인의 소유량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바로 양심의 주체가 신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기치를 마음속에 품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며 내가 가져도 되는 양심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공생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의를 보겠습니다. 공영주의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한 것 같지만 절대 다수에 의한 개인의 희생이 번번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힘이 센 다수가 소수의 세력을 억압하기도 쉬운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우애해주는 마음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에 대한 가짜 뉴스를 뿌리며 전쟁과도 같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영주의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 사는 정치를 꿈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와 투표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 이전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영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주의인데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윤리공동체를 지향하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동일한 윤리관을 지니고 사는 공동윤리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중심한 가족공동체라는 신정문화를 이루는 가족윤리를 바탕으로 한 윤리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천사상으로 가기 위한 한민족의 민족성의 DNA로 경천사상이 있고 애인사상으로 가기 위한 한민족의 민족성의 DNA로 홍익사상이 있고 애국사상으로 가기 위한 한민족의 민족성의 DNA로 광명사상과 호국정신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모시는 애천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한민족의 DNA는 대표적으로 천손사상과 경천사상이 있습니다. 천손사상은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되어 왔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는 또한 경천사상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대대로 하늘을 지구한 신적 존재로 여기고 하늘과 선조에 대한 예를 올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란 한국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며 선택받은 민족인 동시에 응답하는 민족이며 불림을 받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국 사람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도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 선택받은 가정이 함께하는 민족이 큰 민족이며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 7강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6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